안녕하세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케알입니다. 라오스는 비교적 역사 시대가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크기에 더하여 기록물들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라오스 역사를 공부하려고 하면 딱히 자료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여기저기 유튜브 여기저기에 열려있는 정보를 토대로 간단하게 라오스 역사의 줄기만 조사해서 영상을 만듭니다. 라오스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5편에 걸쳐서 라오스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오스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라오스는 역사 국가로는 비교적 출발이 늦습니다. 13세기 우리나라 고려 말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역사 시작 이전의 라오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이족이 라오스의 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이족은 기원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최초는 알타이 산맥에서 거주를 하다가 점점 남하하여 중국 스촨성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세력에 밀려 점점 남하하여 중국 운남성에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가 통상 대리석이라고 부르는 돌이 있습니다. 대리석의 대리가 나라 이름입니다. 대리석은 대리에서 생산된 돌이다라는 뜻이겠죠. 중국 최남단 운남성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대리국입니다. 지금은 대리시지만 과거에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1200년에는 백족과 타이족이 세웠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큰 패러다임의 변화는 바로 몽골입니다. 세계사를 돌아보면 몽골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리국에는 아주 큰 호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얼하이 호수입니다. 얼하이 호수를 터전으로 삼아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리국도 몽골족의 침입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남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갈래로 이동하였는데 하나는 미얀마 쪽으로 또 하나는 메콩강을 따라 남하한 것입니다. 라오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니까 메콩강 루트로 이동한 타이족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의 인도차이나를 주름잡고 있는 태국이나 라오스는 원래 이 땅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주한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여튼 몽고족으로 침입으로 인해서 타이족은 본격적으로 남하를 합니다. 얼하이 호수에서 물길을 따라 빠져나가면 란창강과 만납니다. 메콩강의 중국식 이름이 란창강입니다. 란창강을 따라 남한 타이족이 처음으로 멈춘 곳이 바로 십성반나라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중국의 십성반나는 100만 명의 타이족이 살고 있습니다.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 타이족이 머물고 있다는 말입니다. 메콩을 따라 이주하는 것은 민족의 생존이 걸린 큰 사건입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란창강에서 이름이 바뀐 메콩강을 따라 남하한 타이족 중 라오게 민족이 세운 나라가 메콩강 왼쪽이 란나 왕국이고 메콩강 오른쪽 편이 란상 왕국입니다. 란나 왕국의 중심이 지금의 치앙마이입니다. 치앙라이에 처음 수도를 건립했으나 홍수로 인해서 더 서쪽으로 옮긴 도시가 지금의 치앙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란상 왕국은 지금의 루앙프라방 중심으로 국가가 건국됩니다. 란상 왕국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국가라는 개념보다는 부족 개념입니다. 이런 호족들이 세운 도시를 무왕이라고 합니다. 란산 왕국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혈연의 기초를 둔 수많은 모왕들이 난립을 합니다. 이런 난립한 모왕들을 하나로 통일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바로 팥응움 왕입니다. 실제로 지금의 라오스가 실질적인 역사의 시작을 바로 1353년에 시작된 란상 왕국을 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역사시대는 다음 편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족에서 갈라져 나온 라오족은 원뿌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태국과 라오스어가 일정 수준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타이족, 라오족의 흔적을 살펴보면 길쭉한 배 위에서 여러 명이 배 젓기 하는 것 한 번쯤은 보셨죠? 이 배 젓는 것이 바로 생존을 위해서 필사의 탈출을 하던 모습이 지금의 민속놀이로 승화한 것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종교를 불교, 그 중에서도 소승불교 혹은 상자부 불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원래 따이족, 라오족의 종교는 정령신앙입니다. 현지에서는 피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즉 귀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믿고 있는 정령신앙과 나중에 유입되고 공인된 불교가 혼합된 종교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인도 차이나 반도를 한때 주름잡던 크메르족과 참파족이 믿던 힌두교까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절에는 힌두 신화에 등장하는 많은 조각품, 장식품, 부조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불교가 힌두교를 바탕에 두고 있으니 굳이 나누는 것도 조금 이상할 수도 있긴 합니다. 라오스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정령신앙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은 바로 물과 실입니다. 동남아 여행을 해보셨다면 4월달 설날에 물 뿌리는 풍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 뿌리고 물을 맞은 사람도 성질 부리지 않고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물을 뿌린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이라는 것이 농경 사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축복의 상징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물이 가진 정화력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은 어느 나라에서도 정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역할이 바로 물이 하는 역할입니다. 또 하나는 실입니다. 동남아 여행을 하다가 보면 손목에 실을 묶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동남아 여행을 해보셨다면 한 번쯤 손에 실을 묶으셨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실의 역할은 쉽게 말해 결계입니다. 방어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명실이 영혼을 지켜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물을 뿌리고 실을 묶어주는 역할은 따이족에서는 원래 무당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후에 정령신앙에서 불교로 종교가 바뀌고 그 일을 지금의 절에 계시는 스님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여행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절에서 이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라오스의 최초의 국가 란상 왕국의 건립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란상 왕국이 전에 따이족이라고 불리는 민족이 몽고족의 침입을 피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메콩강을 따라 남하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부는 미얀마, 일부는 태국, 일부는 라오스 쪽으로 유입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메콩강을 따라서 라오스로 들어온 수많은 고족 세력들이 각기 세운 도시, 즉 무앙에서 각자의 세력권을 형성하고 자기들 나름의 통치를 했다라는 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시행동, 시행통, 즉 루앙 프라방이 한 호족 출신의 영웅이 란상왕국을 건립을 하게 됩니다. 란상왕국의 건립의 스토리는 다음 편에 이어 계속